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핫 이슈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개편 내용 중에서 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망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지금 금액의 계산은 밑에 나오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분, 근로사업 기타, 양도소득, 주식제외,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도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조회 내역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자료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 중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를 이것만 왜 예를 들면 자료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사실 기본공제, 부양성 보험료 공제,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단 되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당성 보험료는 자료가 제공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마 실손 보험금 때문에 자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보면은 처음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라는 메뉴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소득금액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초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초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 밑에 보이는 것 같이 배우자 누구, 부모님 누구가 소득기준이 초과합니다 해서 예스라고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아마 PDF로 다운받아도 보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합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하느냐?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봉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에서 단순 경비로 곱해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그리고 양도소득이 사실 양도소득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하면은 이 100만원 계산해서 우리가 합산해서 우리가 100만원이 초과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급조서 제출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자, 예컨대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나 강사, 택배기사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보통
이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정용역 사업자라 그러죠. 이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돈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합니다. 3.3% 정도 원천 징수를 해서 그 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제출한 자료, 즉 6월달까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한다는 거죠. 기타 소득 가림 명세서도 마찬가지고, 일용직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건설회사에서 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봐서 일당으로 봐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것도 지급조서가 똑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연말정산은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예를 들면은 소득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작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기 우리가 급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으로 우리가 회사가 신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소득을 계산하니까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7월부터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는 그 내용에서 연금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출시 양도소득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소득, 부양가족이 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득을 계산해라. 계산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아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어떻게 보면 초과하게 되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되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가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총합 합산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주식 양도소득 금액, 예를 들면 해외에서 주식을 해서 양도를 해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 금액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된 이 사업소득은 우리가 지급자가 돈을 줄 때 원천징수하는 즉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1월부터 6월달까지 발생된 소득을. 자, 그렇지만은 뭐 식당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없죠. 어떻게 보면 5월달에 1년분의 소득을 우리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소득세 확정 신고를 작년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현재 따로 사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지금 조회해 보니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모님은 약간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실상 이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만 4천 원을 넘어가 버리면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58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8만 4천 원 어떻게 보면은 초과하는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 단순경비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공인중개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단순경비율이 71.5%이기 때문에 연수입이 350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7월 이후에 우리가 부양가족이 일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해서 이 지급명세 메뉴를 누르면은 거기에 우리가 본인 소득 내역 확인 및 근로 부인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조회 기준 해가지고 2024년으로 곤치시고, 그리고 월별로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 8, 9, 10 이렇게 12월 달까지 쭉 조회를 하시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우리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 이 우리 시스템상 작년 12월 달까지 발생된 소득이 다 포함되어 나오지 않고 아마 10월 정도까지 지급된 금액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 본인이 로그인해서 소득을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차선책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 지금 질문이 있네요. 부모님이 알바 소득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노인 일자리 소득이 있다든지, 아들이 뭐 이곳저곳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 어떤 소득인가? 라고 질문하시면은, 자,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돈을 받을 때 원청 징수를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를 원청 징수했다고 하면은 상대편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청 징수한 겁니다. 그리고 8.8%로 원청 징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타 소득이고, 그리고 일당으로 우리가 원청 징수 세금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제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가 세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하는 이제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간이체육비에 의해서 매달 원청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청 징수 영수증, 상대편 보수를 주는 회사에서 세금을 떼면은 원청 징수를 합니다. 원청 징수를 해가지고 원청 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을 소득자한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을 때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자, 4대 보험을 우리가 공제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올해 저소득층 아동교육 같은 걸로 연은 35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다. 총 6군데에서 받았는데 세 곳에서는 3.3%죠. 프리랜서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원청 징수를 했고, 다른 세 곳에서는 세금을 안 뗐다. 세금을 안 떼서 준 거는 무슨 소득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일용직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용직 소득은 일당 18만 7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원청 징수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우리가 적다 그러면은 실제 세금을 안 떼고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원청 징수 3.3% 원청 징수한 소득이 한 200만 정도고 나머지가 일용직 근로소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종합소득세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하기 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